먼저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페노션 레인보우 로보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오늘장 역시나 선방하고 있습니다. 0.2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가요? 로봇주는 약간 그런 종목군은 아닌데 네. 약간 테마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이 테마 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첫 번째로 특정한 일정이 있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일정과 관련된 모멘텀이 과연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가 이 점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로봇과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뭐 1등주를 매매를 해야 되겠죠. 시세로는 더 강한 종목이 있는데 네. 조금 기술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본다 이거죠. 자,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과 관련된 로봇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봇에서 원가가 있잖아요. 이 로봇을 만들면 뭐 외부에서 부품을 조달해 와서 이거를 만들고 뭐 주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수입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많았던 게 그 이와 관련된 이동하면서 서빙하는 로봇은 다 중국산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연결해 보면 그러면 이 핵심 부품 뭐 소프트웨어 이거를 직접 만드는 로봇 회사라고 하면은 비용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익률도 높겠죠. 네. 자, 바라보겠습니다.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자, 내재화 좋다. 그러면 너희들 원가 어느 정도 나가냐?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매출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50%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 매출이 발생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타 기업보다는 발생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로봇주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ETF 출시와 함께 수급 유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 사실 어제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오늘장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장에서도 주가가 양봉 흐름을 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와 가격 전략을 그럼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제가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를 드렸어요. 네. 자, 현재가라고 하면은 지금 따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가가 33,000원이었어요. 33,500원 구간. 네.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대입을 하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이에요. 짧게는 그러한 구간인데 1등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1등주가 꺾이면 이 종목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의 고점 정도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체크를 하면서 네. 손절가는 34,100원입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포인트는 자, 짧은 매매 대입을 해도 되는 구간, 단가 같은 경우 출렁일 수 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칼로 지키자. 이러한 결론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러면 1등주가 꺾이는 걸 봐야 할 텐데 1등주는 뭘로 보십니까? 오늘 가장 강한 게 그 코닉 오토메이션. 네, 맞습니다. 코닉 네. 오토메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6% 이상 오르고는 있는데 네. 고점이 14%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면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거의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보죠. 1등주는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그 점을 함께 생각하고 자, 로봇주를 보더라도 시세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네. 기술력 있는 쪽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로봇주 편입한다 하면은 딱 찍어 살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 놓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된 종목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티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조기주 매니저의 오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주 매니저의 종목은 뭘까요? 레인보우 로보티스에서 컨텐츠죠.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역시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28%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사실 매니저님, 우리가 이제 뭐 우영우 효과에 의해서 관련된 콘텐츠주가 반짝 관심을 받긴 했지만 정말 전통의 콘텐츠주라고 하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의 중앙이나 이런 CJ ENM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콘텐츠의 중앙이 이제 수리남이라고 지금 그쵸. 현재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상승 중인데 네.
사실 CJENM은 미디어계 국가대표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국대. 정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의 기사에 보시면 CJENM과 결국에는 JYP가 역전됐다. 시총이 역전되고 있고 지금 JYP 2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2조 달랑거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콘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 네, 50% 들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도 벌써 2조가 넘어가는데 네. 그걸로 인해도 지금 2조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티빙이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해서 티빙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2022년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 400에서 500만 지금 전망하는데 그 구독자 수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잘 모르시는데 CJ 올리브, CJ 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J 홈쇼핑. 홈쇼핑이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데도 그 가치를 전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지금 자산 가치가 뭐 자본금만 계산해도 4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또 4조 2천억이 자본 총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렇다면 실적이 적자냐?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꾸준히 지금 이제 3, 4년 동안 나왔던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건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니냐.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소외 주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주주가 45%에서 50% 정도 들고 있고 현재 외국인들이 39%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고 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사지를 않으니까 저평가 주식 지주회사 성격도 있고 또 대형주더라 보니까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좀 네.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좀 소외 주식이 아닌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주봉을 보면 저는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저점이 8만 원대거든요. 작년 2020년대의 저점이 8만 3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8,900원. 네, 그때가 이제 팬데믹 때 네. 뭐 그 가격대니까 그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화되고 영화를 보고 뭐 그런 CJ 주식들이 이제 뭐 인기가 없지만 이 OTT 국가대표 회사는 제가 보기엔 매출 계속 2020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52% Y2Y로 네. 계속 네, 성장하고 있는 앞으로도 탄탄한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최저가 지금 현재 바닥권 여기서 더 바닥이 있을 수는 있지만 8만 원 팔자가 보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에서 사신다 그러면 뭐 12만 원까지는 목표가는 무난할 것 같고 되게 작게 잡은 겁니다. 네. 지금 거의 2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반토막이 나면 거의 이제 그때 반등을 합니다. 최소한 반은 15만 원까지는 반등을 하는데 저는 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12만 원까지 잡고요. 네. 손절가는 한 9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티빙 말씀해 주셨던 그 플랫폼에 개미가 타고 있어요라는 드라마가 새로 시작을 나와있습니다. 했는데요. 열심히 저도 보고는 있는데 콘텐츠 재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제대로 부각을 받지 못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나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지금 저가 수준에 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페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페노션의 주가는 어제 7% 올랐고 오늘은 보통 이제 전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되돌림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오릅니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빠진 만큼 빠졌답니까? 이 종목도? 페노션, 뭐 H&M 이런 종목들이 안 샀어야 됐죠. 안 샀어야 됩니다. 안 사서 이제는 근데 사야 그렇죠. 됩니까? 운임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빠져요. 갑자기 네. 페노션이 주가 수익비 5배 이하 막 가요. 네. 자, 그런 구간에서 이 종목이 싸지니까 이제 사야 되지 않냐, 사야 되지 않냐. 안 사야죠. 안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지표가 되는 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비디오 지수가 계속 그렇죠. 빠졌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바닥을 확인하고 주식을 봐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비다이 지수가 저점 대비 2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러한 반등이 뭐 수요 공급단에서 봤을 때 뭔가 줄어들어서 나타난다. 아니면은 좀 수요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로 나타난다. 수요 회복의 기미를 통해서 운임 가격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나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지금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자, BDI 운임 지수가 지금 저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잘 모르지만 뭐 반등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저점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연결해서 네. 말씀드린 부분처럼 네. 이게 수요의 회복 없이 운임이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운운과 관련된 부분이 회복이 나타나면서 지표가 반등이 나오니까 네.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주식이- 하면서 한번 네. 주식을 매수를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성우 이사님께서 함께 방송하신 이후로 가장 귀여운 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시장 안 좋은데 이렇게 또 웃음까지 주셨네요. 자, 페노션, BDI 주스의 저점 주식 연관해서 바닥 부근에 있어서의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그러면 지금 현재가에서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주가가 좀 사실 떠 있어요. 맞아요. 좀 네.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이에요. 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매수가를 4,950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가보다는 더 낮게 했네요.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자, 페노션은 오늘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단가로는 한 5,250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추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네. 점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매수가의 10%입니다. 자, 매수가의 10%이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운임지수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반등을 했는데 다시금 이게 지표가 좀 다시 좀 하향으로 간다 하면은 네. 손절에 대한 기준을 지키고 다시금 매수에 대한 가격을 잡으면 네. 됩니다.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노션은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접근 전략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한솔 아이원스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약간 조기준 매니저님의 컨셉은 저평가된 종목들 발굴 위주이신 것 같아요. 종목인데 이제 일단 실적이 되는 것들 위주로 네.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저점이면서 이제 안정성이 있고 네. 실적이 올해도 추준이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좋은 주식들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 있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솔그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1,400억에서 1,600억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급성장했습니다. 뭐 90억에서 재작년 2020년에 90억 영업이익인데 이제 작년에 366억 정도 이제 급성장을 했고 엄청 늘었네요. 올해도 벌써 반기에 벌써 195억. 이제 반기에 벌써 올해도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400억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뭐 그 정도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나오는데 이제 한솔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이제 어떤 수율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인데 이제 뭘 하느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기 정밀 가공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은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정밀 가공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조그만 소량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매출의 한 70%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세정을 하는데 이제 세정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초정밀 코팅을 하는 거를 합니다. 세정하면서 바로 코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 1,600억에 360억 영업 이익이라는 거는 영업 이익률이 20% 넘어가는 회사는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는 이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아바코 뭐 이런 반도체가 주로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이제 벌써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도 270억, 28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는 안정적인 회사인데 현재 시총이 이제 봤을 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지금 현재 2,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펄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솔그룹 작년에 넘어가면서 인수되면서 좀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제 올랐다가 조정 거치고 있고 다시 반도체 반등 시 실적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총은 또 2,000억짜리가 또 잘 움직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에서 어제 이제 한번 거래량 움직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 국면에 한번 매수 진입 가능할 거라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이제 뭐 7천 현재가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10,000원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여기 고점이 이제 13,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 네. 반등 국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의 매수도 가능한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780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정정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는
진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가 뭐 어제도 그랬고요.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연휴 전까지 계속해서 뭐 항공주,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가 많이 올랐긴 하지만 여전히 이 종목들도 이제 정고점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네. 시장이 하락할 때 사야 되는 업종 내 1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사야 되는 부분이 뭐냐? 가깝게 달라지는 요인이 있는가? 네. 근데 이 달라지는 요인이 이 기업의 이익에 직결이 될 수 있느냐거든요. 자, 일본의 요소가 있잖아요. 일본. 무비자 뭐 네. 관련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죠. 패키지 관광, 비자인데 개인 관광, 무비자. 그러면 일본에 편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대기 수요도 있고 그러면 또 되돌아가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일본 20에서 40% 네.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 노선이 회복되면 지금의 잡혀있는 3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적어도 20, 30%는 회복될 수 있고 더 플러스 될 수 있고 4분기는 네. 그러면 40, 50%는 더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행업종 관련해서도 우리가 1등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자, 가깝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일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회복되면은 또 단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이 올라온다는 부분은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추려서 매수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수 대입은 뭐냐면 시장이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즉 시장이 개장할 때 종목들 같은 경우 어제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오거든요. 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개장 때 시가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매매 팁과도 한번 연결해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진에어 가격 전략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로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시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까? 네, 단가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 한 17,300원. 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자, 만일 내일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대응이 한 16,800원 이러한 구간부터는 매수 대응을 열어두고 진에어라는 종목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저희가 어제 리포트에서도 확인했었던 종목인데요. 와, 조기준 매니저님에게 선택해 주시니까 뭔가 힘이 실립니다. DNF 보도록 하겠습니다. DNF 어제 그제는 아니죠. 이제 지난 휴일 전에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많이 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NF 어저께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아, 예, 요게 이렇게 지금 내용이 이제 어려워요. 사람이 잘 모르는 주식입니다. DNF 네. 뭐 하는 데냐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잘 알려지지 네. 않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계속 이제 작년 올해 이제 1,500억 정도에서 한 영업이 200억 정도를 추정하는 회사인데 현재 시총은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7% 정도를 지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달이 단에서 이제 가장 이제 소규모 회사인데 소형 회사인데도 외국인 이제 삼성전자가 7%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고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셔도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틀 동안 한 10% 떴다가 오늘 이제 4%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타이밍에서 사실 사실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하냐면은 이제 미세 패턴 구현을 해서 이제 희생막 그다음에 절연막 이런 것들을 막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핵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뭐 DPT라고 뭐 그다음에 하이K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절연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세세하게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19년에 이제 600억 정도에서 이제 2020년도에 900억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1,200억, 올해 1,500억, 해년마다 20, 30%씩 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면서 이제 매출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회사의 영업이익
단에서 계산했을 때도 성장성을 계산해도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형회사 보고서가 잘 안 나오는데 그쵸. 증권사 보고서도 나온 걸 보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괜찮고 안정적인 회사라서 저도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81만 주 외국인 들어있고 대주주가 한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 주식 수는 좀 있지만 현재 1,700억 정도의 시총은 충분히 상승 흐름 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늘었습니다. 20만 주씩 거래 3일 동안 거래되고 있고 벌써 지금 아침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벌써 9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얼마 안 네. 되지만 3.5% 정도 그다음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 매출 증가율 또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반도체 삼성전자 상승장에서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자 목표 주가 설정을 함께 일단 해보도록 목표 주가는 할게요. 지금 15,800원 뭐 전일 종가로 잡았는데 현재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손절가는 13,000원 잡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함께 DNF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6주목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